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어준, 네, 김어준, 김어죽이 아닙니다. 김어준에 대해서 좀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TV조선을 보니까 이제 뭐 교통방송에서 김어준한테 무슨 그 거액의 출연료를 주면서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손정혜라는 어떤 여성 변호사가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죠. 뭐 23억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정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드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대표적으로 그 손정혜라는 변호사가 이런 논리를 펴니다. 어떤 분야든지 탑을 찍는 사람들은 그 정도 받을 수 있다. 뭐 헐리우드 얘기도 막 하고 뭐 연예인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뭐 유재석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김어준이가 그 분야에서 뭐 탑을 찍은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정확하게 이 김어준의 색깔이 뭔지 도대체 뭐 정치 평론가인지 시사 평론가인지 아니면 뭐 방송 MC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정치인인지 네, 불분명합니다. 뭐 어떤 분야에서 이 사람이 탑을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네, 그리고, 어,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통방송 측에서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만큼 이제 뭐 벌어다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청률도 뭐, 청취율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TBS에 돈이 된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하는 말을 뭐 앵무새같이 또 똑같이 전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만의 생각으로 한번 어떤 보편적인 시각에서 다른 데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어준 씨는 그 이전에 이 현 정권이 들어서고 난 직후에 SBS에서도 그 MC를 봤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원래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김어준이는 지상파 방송에서 얼굴 들이밀고 MC를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비주얼이 안 됩니다. 방송에 나올 수 있는 비주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골든타임 때, 황금 시간대에 SBS에서 그 MC를 봤죠. 그때도 이제 뭐 강요미, 개그맨 강요미가 막 정치인들 뭐 이제 지난 정권 정치인들 막 찾아가가지고 마이크 들이밀고 뭐 이런 걸로 좀 떴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좀 잘 나가는 거 같이 하다가 아, 김어준이가 쫓겨나죠. 무슨 사건으로? 그 자기랑 같이 그 낙곰수를 진행했던 그 정봉주 관련해가지고 누가 봐도 지극히 편향적인 네, 그때 이제 뭐 미투 나오고 막 이랬을 때인데 아주 정봉주를 옹호하는 그런 일방적인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 이제 자기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정봉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같이 이명박 때 나는 꼼수다 그거 하면서 그 뭐 좌파들한테 인기를 얻었으니까 당연히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치 공정한 시각에서 견지하면서 이렇게 본 것처럼 당시에 이제 방송을 하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실상 이런 공영방송, 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뭐 TBS 이런 데서는 다시는 기용하면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곰수 요놈들이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죠. 뭐 주진우도 그렇고 김용민도 그렇고 뭐 KBS 라디오 또 뭐 TBS에도 뭐 나오고 뭐 아주 물 만난 고기들 마냥 아주 지들 세상이 됐습니다. 완장차고. 낙곰수뿐만 아니라 그 과거 정권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그 낙곰수랑 성격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치를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꼬고 막 이랬던 이 좌파 진영 쪽에 있는 당시에 그 뭐 소위 자칭 무슨 평론가 이런 거 했던 놈들이 다 지상파 또 메이저 언론사 뭐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데 다 한 자리씩 마치 무슨 선물 하사품 받듯이 하사 받고 그렇게 MC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이동형인가 그 사투리 심하게 쓰는 사람 그 친구도 뭐 YTN인지 어디 뭐 라디오 프로 맡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고 원래는 그 전에는 그런 걸 맡을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거지. 그것도 있고 또 팟캐스트 하던 애들 있잖아요. 그 최국은 약간 지금 보수 진영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최욱인가? 뭐 하여튼 뭐 있습니다. 걔네들도 또 한 자리씩 다 하더라고요. 맡아서 막 KBS에도 나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랬는데 사실 이 김어준은 저도 과거에 PC통신도 참 그 PC통신 시대 때부터 많이 했지만 김어준의 어떤 그 연혁을 딱 보자면은 지금 저 정치권에서 저렇게 마치 무슨 뭐 고려시대 신돈이라고 해야 될까? 무슨 참 무슨 좌장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전략가? 뭐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저렇게 입지가 올라간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그 과거를 어, 비추어 봤을 때 정말 한편의 정말 코미디가 아닌가. 그 김어준은 사실 그 과거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이제 PC통신 막 전화기 모뎀 쓰고 이랬던 PC통신 시절에서 2000년도를 기점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전용선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게 두루넷이 이제 막 대대적인 광고를 때리면서 전용선 시대를 열어가죠. 메가렌 시대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과도기적으로 ISDN이라는 그게 있었고 그 속도가 느리죠. 전용선에 비해서. 근데 이제 두루넷이 나오고 또 무슨 메가패스, KT 거였죠. 메가패스 또 SK 쪽에서도 이제 또 뭐 하나로 랜인가요? 뭐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이제 전용선의 시대가 이제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PC통신에서 웹 시대로 이제 전환이 돼 갔죠. 그 웹 시대가 들어서면서 소위 이제 마이너 감성, B급 감성 요런 모토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 황색 언론, 옐로우 페이퍼 요런 수준으로 이제 인터넷 웹진 시대를 열었던 게 바로 김어준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딴지일보. 그래서 딴지일보는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정론을 다루는 제대로 된 언론으로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김어준이라는 자칭 총수.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자기를 지칭해가지고 총수라고 하고 다녔어요. 나이도 젊었죠. 뭐 20대, 30대 초반 뭐 이랬을 때니까. 자칫 총수, 뭐 엽기 코드랑 약간 맞물려가지고 그냥 비아냥대고 비꼬고 요런 투로 기사 아닌 기사를 쓰고 했던 게 바로 그 딴지일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딴지일보는요, 약간 노래로 치면은 저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바람 이박사 같은 정통 트로트라고 평가받지도 못하고 또 뭐 정통 가요 씬에서 이렇게 평가받지도 못하고 다만 자신의 색깔은 분명하죠. 약간 그 뽕짝, 코리아 뽕짝 약간 이런 일본 외색풍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좀 독특한 그 자기만의 색깔이 있지만
좀 엽기 코드였죠.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 정치인으로 치면 허경영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이름부터 장명 센스가 아주 좋아요. 딴지일보. 딴지일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상에서 좀 그런 B급 마이너 감성으로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SBS인가요? 무슨 시사 프로에도 한번 김어준이 출연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뭐 자칭 딴지일보 총수 막 있다는 소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지금처럼 무슨 여권의 무슨 전략가 뭐 이런 뭐 약간 비선실세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저 새끼 좀 웃긴 새끼네 하면서 약간 좀 그 우스운 사람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 이 김어준도 자신이 어떤 야 나는 언론인이다 하는 정체성이 부족하니까 일종의 뭐 언론인이라는 그 어떤 자존감 같은 게 없으니까 그 여성 자위기구 딜도 이딴 것도 팔고 딴지일보에 가면은 원나잇 스탠드라는 막 그런 코너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원나잇 아니 신문에서 원나잇 스탠드를 주선하는 뭐 그런 코너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코미디지. 근데 사실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 시절에 김어준이가 운영하던 그 딴지일보가 그런 성격의 그냥 매체였어요. 인터넷 매체. 그냥 가볍게 지금은 뭐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딴지일보를 구독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 당시만 해도 직원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고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김어준이 돈을 워낙 많이 벌었으니까 굳이 거기에 메인으로 매어 있을 필요는 없겠죠. 지금 뭐 김어준의 위상이 그때 당시에 그냥 엽기, 어? 그냥 희한한 놈,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무슨 막 정치인을 자기가 막 정치를 그냥 뭐 평가하고 무슨 논평하고 뭐 이런 약간 언론인 아닌 언론인 그런 수준으로 격상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가 탈바꿈돼 있죠 지금.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이 그러면 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럼 저렇게 됐느냐? 예,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냥 이명박 시절에 그냥 이명박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또 정말 이쪽 진영에서 보면은 야 정말 참 개념 없고 매너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쪽 진영 사람들한테는 좀 통쾌하게 조롱하고 막 비아냥대고 깎아내리고 사실 사람 욕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성장한 게 바로 그 나꼼수였죠. 나는 꼼수다. 이 이름 자체가 벌써 나는 꼼수다라는 게 MB를 지칭해서 지은 겁니다. 꼼수, 꼼수만 부리는 뭐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묘사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사실 다 저쪽 좌파 진영의 어떤 지금 뭐 사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뭐 어? 이동형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파에서 이제 뭐 인기를 끌고 유명해진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무슨 평론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고 또 뭐 기껏 하는 게 대부분이 그냥 마타도어죠, 마타도. 음해 비방, 허위, 거짓 비방, 거짓 선동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특별히 뭐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뭐 주진우가 나경원 뭐 1억 피부과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가지고 그 수상도 못 만나고 왔다. 이런 그냥 거짓말을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살포해도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선거만 되면은. 예,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그 손정혜 변호사나 또 TBS나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사람을 두고 그 분야에 탑을 찍었다. 또 TBS의 시청률을 청취율을 대폭 올려놨기 때문에 그 정도 줘도 된다. 그 정도 받아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많이 듣겠죠. 근데 그 방송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뭐 친문, 대깨문, 뭐 친노 이런 좌파 진영 사람들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어떤 구심점이 돼가지고 아주 즐겨 듣겠죠. 근데 단편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김어준이 다스베이더가 지금 한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구독자가. 근데 이쪽 진영의 유명한 채널, 구독자 제일 많은 그 신의 한수, 신혜식 씨가 운영하는 신의 한수 채널은 구독자 1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채널보다 한 50만 명이 더 많아요, 신의 한수가. 그리고 시청자 수도 보면은요, 김어준 방송은 뭐 그냥 이렇게 과거 방송 쭉 보면 뭐 시청률이 그냥 한 몇천 명 정도 찍은 것도 있고 뭐 끼케야 5만 뭐 요 정도인데 신의 한수는 좀 방송 올리고 나서 한 어느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다 10만 명이 넘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신의 저기 오세훈 씨가 지금 서울시장이 돼서 교통방송 MC들을 싹 다 물갈이를 했다고 칩시다. 보수 우파 진영 뭐 유튜버들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메인 시간에,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시간대에 신혜식의 뉴스공장 이래가지고 신혜식 씨를 안 치면은 구독자 130만 명 갖고 있는 신의 한수 신혜식 씨가 그 정도 김어준이 시청률 정도 안 나올까요? 아마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신의 한수 팬분들, 청취자분들, 또 뭐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 뭐 정광훈 목사 또 저기 하는 세력들 아마 다 열심히 듣겠죠. 교통방송을. 그러면 분명히 김어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잘 나오면 잘 나왔지, 시청률이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저쪽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용납을 할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신혜식 씨한테 몇십억씩 막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쟤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를 떠나가지고 잘못됐다. 저 사람 저기다 쓰는 것도 잘못됐고 이 사람 저기다 쓰는 것도 둘 다 잘못된 거다. 근데 그걸 이제 옹호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교통방송의 원래 본 취지가 목적이 물론 뭐 지금은 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존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통에 대한 정보 전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존에 그냥 듣는 거하고 뉴스로 그냥 아 김어준이 이런 방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직접 가서 청취하고 보는 거랑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야 이거 얘는 완전 그냥 더불어민주당 그냥 반창회구나 반상회구나 진짜. 이건 유튜브에서 자기 채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같은 채널 만들어서 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뭐 시청자가 구독자가 80만 명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쪽 생각이 좌파들이니까 그걸 뭐라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시민의 혈세로 70%가 들어가는 이 교통방송의 MC를 본다? 이건 다른 얘기죠, 완전히. 그래서 아까 그 뭐 손정혜 변호사 이제 TV조선에 저는 자꾸 이 변호사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법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 사실 변호사들도 법 잘 모르는 변호사들 많아요. 요즘 뭐 로스쿨 변호사들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법과 정치는 다른데 무슨 나와가지고 진짜 어?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정치 평론을 하고 내가 옛날에 제일 웃겼던 거는 김남국이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TV조선 그 윤정호라는 사람이 MC 보는 이것이 정치다란 프로에 나와가지고요. MC가 한미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김남국한테 뭐 질문을 하고 있어요. 김남국이 뭐 언제 군사 전문가였습니까? 그래서 야 진짜 이 TV조선이 진정한 좌파 방송이고 이 좌파 애들 국회의원 만들어준 아주 1등 공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어준이 그 분야에서 탑을 찍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또 김어준이 TBS의 시청률을 아주 크게 올려놨다? 공이 크다? 그래가지고 고액의 출연료를 준다? 그런 논리면은 이쪽 진영의 신혜식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쓰면은 그리고 나서 완전 그냥 보수 우파 채널로 선전하면은 아니 신의 한수 120만, 130만 구독자들이 그 시청 안 하겠냐고요. 하지만 그렇게 어느 한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인사가 공적인 방송에서 MC를 보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네, 적합하지 않다. 뭐 그렇게 MC를 보더라도 최소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김어준 방송은 여태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빨리 퇴출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이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지. 이뭐 정치권에 있어야 될 뭐 아무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냥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딴지일보 그냥 자칭 총수다 이러면서 다니면서 그냥 엽기 코드, B급 마이너 감성 이런 걸로 나가면은 딱 생긴 게 그 외관이 딱 그런 식으로 특화된 얼굴 아닙니까? 막 수염 기르고 머리 막 이상하게 그냥 삽살이 같이 막 해가지고 세상이 참 희한하다. 네?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네. 제가 진짜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김호준이 같은 놈이 무슨 저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허튼 소리 소위 이빨 까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거액의 출연료를 우리가 내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받아간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공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